세 번째 시간입니다. 봄 느낌이 좀 나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러면 교정의 영역이 변하면 교정의 범위, 영역, 교정의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교정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교정 개념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최협의의 교정, 협의의 교정, 광의의 교정, 최광의의 교정. 그렇죠. 최협의의 교정을 이야기할 때는 수형자를 주로 이야기해요.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 그걸 최협의의 교정이다. 여기에는 자유형의 집행자들. 순수하게. 자유형 집행자. 그러니까 금고형과 징역형 플러스 벌금에서 노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환영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자유가 박탈된 형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의 교정의 개념은 뭐냐면 형사 절차에서 자유형 내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최협의의 교정이라고 한다. 주로 수형자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협의의 교정은 뭘까? 여기서 좀 더 넓어지겠죠. 최협의의 교정자에다가 미결 수용자, 구치소까지 다 교정시설로 들어가요. 교정에서는 다루는 범위니까. 그리고 사형 확정자, 생명형인 사형 확정자, 그의 교정시설에 또 수용된 사람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전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협의의 교정 그래요. 일단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 수용자,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형의 집행자, 노역장, 사형수, 미결수, 그리고 그의 감치명령을 받았거나 했을 때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협의의 교정이라고 한다. 자, 이제 광의의 교정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협의의 교정 처우 대상자에다가 플러스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 그러니까 보호관찰에서도 보안처분이 있죠. 우리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채운 고위험성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조두순 같은, 또는 연쇄살인범들 같은, 또 마약이나 조직폭력계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보안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 그리고 중간처우의 집들이 있죠. 사회로 나가기 전에 교도소 밖의 시설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광의의 교정.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에다 더한 게 치료감호법, 그리고 소년법, 보호처분들, 보호처분, 보안처분.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을 구별하죠. 보호처분은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와 지원과 원조 등이 좀 필요한 부분이 강조될 때, 보안처분은 그러한 개인의 보호보다는 사회 방위나 사회 안전을 더 강조할 때. 자, 그러면 최광의 교정은 뭘까요? 최광의 우리가 교정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치료감호법, 소년법, 이런 부분에다가 보안관찰,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의 우리가 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설 내 처우 플러스 사회 내 처우 대상자까지를 모두 교정의 영역으로 본다. 사실 이게 모두가 다 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정을 왜 지금 나뉘어져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용자 관리에 대한 어떤 법들, 또 그 관리는 법무부의 교정본부에서, 그리고 소년수 관리와 소년법에 대한 관리와 보호관찰법 등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내, 그리고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 기관은 아니 뭐 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사인의 처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 교정이죠. 사람을 치료해서 우리 치료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이게 전체가 교정인데 그러한 담당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 있고, 또 구분지어 보자면은 보호관찰, 갱생보호와 같은 사인의 처우와 우리가 말하는 시설의 부분들, 교정시설에 있는 부분, 사인의 처우와 시설의 처우, 구금처우,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 또 이제 다른 나누는 방법은 소년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하는 것은 소년법에 의한 것과 성인에 대한 부분, 성인들에 대한 어떤 교정인데 그 죄가 무거워서 형이 확정되는 사람들은 소년교도소도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도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도록 정리해서 화이트보드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교정학 책에서들 한 번씩 다루고 있고, 207 교수 교정학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정학 책이나 자료를 찾으면 교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다 정리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교정이 어떻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정의 영역이 굉장히 폭이 넓구나. 그죠? 사회 전체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교정의 발달, 교정의 변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사회적 처우, 사회의 처우까지로 확대되어 왔구나. 교정의 역할이 커졌다. 예언이 굉장히 넓어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는 무엇이 작용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 이념의 변천들과 교정 처우의 모델들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게 교도소 사회, 교정 사회의 문화의 교정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기도 하죠. 조금 더 그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소위 행영에서 교정으로의 변화, 처벌 위주에서 처우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소극적 분류, 소위 손의 질서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그런 교정사회, 여기에서 이제 감옥 개량 운동과 소위 휴머니즘의 등장, 사회과학의 발달 등에 따라서 적극적 분류로, 적극적 처우, 그래서 어떤 교정사회의 변화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도소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 분류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1차적인 어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교정은 소극적으로 수용 관리를 잘해야 돼, 어떤 사람들로 범죄 제명별로 나눌까, 이런 쪽에 수단적 가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사회는 발전하면서 2차적인 분류들, 목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적 부분이 중시되는, 예전에는 특별 권력 관계가 물론 독일에서 정립됐지만은 포괄적인 지배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괄적 지배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인권 차원의 문제도 있어서 제한된, 여기서 제가 제한된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자유박탈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구금에 의한 자유 박탈은 당연한 거죠. 그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법률 관계, 권리 의무를 갖는다. 우리 교정사회론 과정의 마지막에서도 수용자의 인권과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가 될까 하는 부분들과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문화를 마지막에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일반 예방적인 부분들이 더 컸죠.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유화적인 부분을 보여줬죠. 범죄를 하게 되면 너는 확실하게, 엄중하게, 신속하게 처벌받을 거야. 이러한 어떤 범죄에 대한 유화감을 주는 것. 그래서 예방하는 일반 예방. 근데 특별 예방은 그 수용자의 특성에 맞게 보호조치, 보완조치, 교정처우를 하는 것들. 이렇게 교도사회가 변했다는 것은 그 문화가 다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온 부분들은 꼭 사법정의 모델, 공정처우에 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집합적 무능에서 선별적 무능력으로. 이 말은 뭐냐면 전체 범죄자에 대해서 무능력화 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누범일수록 더 무능력화 시켜야 되는. 3 스트라이크 you are out 하는 3 스트라이크 되면 야구의 개념을 도입했죠. 야구 용어를 삼진 아웃 제도. 그리고 예전에는 교정시설들도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질서와 통제, 감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들도 파놉티콘형 시설들. 파놉티콘이라는 원래의 뜻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하나 다 드러나. 뭐 이런 식의 건물 형태들. 이게 예전에 감옥의 개념, 행형의 개념들에 포함됐다면 오늘날에는 파빌리온식 시설들. 파빌리온은 뭐냐면 그 교정 시설들이 어떻게 하면 개별 처우를 가능하도록 시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될까? 어떤 그 사람의 처우에 맞는 작업장, 직업훈련, 학과 교육 이런 부분들이 수용 구금과 어떻게 잘 연결돼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려한 시설도 우리가 파빌리온식 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정사회는 교정 개념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이제는 교정의 사회화, 소위 교정의 사회적 처우, 사회 처우들의 강조, 포괄적 지배, 강제력의 부분에서 자율적, 제한된 법률 관계의 인정, 인권의 보장 등, 질서와 통제에서 개별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어떤 처우에 중점을 두는 것. 이렇게 변해오는 것. 이게 교도소 사회의 변화, 교정사회의 변화겠죠. 교정사회라는 한 개념도 교정의 개념처럼 폭이 넓어지고 영역은 확대되고 그 문화는 보다 더 자율 속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통제보다는 개별적인 변화를 더 도모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 구분과 인권이 중시되어지는 그런 교정의 문화의 형성, 오늘날 현대 교정 이념에 따른 교도소의 변화, 교도소의 모습.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교정사회론이라는 사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들입니다. 교정사회가 그렇게 교도소 내에만 있는 게 아닌 교정 개념의 영역이 넓어졌듯이 교정사회도 시설 내 처우만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까지 보호와 관찰까지
이렇게 교종사회의 최광의로 해석하자면은 그럼 사인의 처우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물론 사인의 처우도 교종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죠. 가석방, 보호관찰부, 가석방. 가석방이 보호관찰 없이 그냥 단순히 가석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보안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석방만 바로 사인의 처우로도 나갔죠. 이처럼 교종의 변화는 교도소사의 변화를 불러왔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 재통합 모형까지 전부 설명하고자 했는데 오늘은 개념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가요?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좀 잘 되죠? 현대 이념으로서 사회 복귀 이념이 현대 교정 이념이 되었지만 강제적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던 그런 교정 문화에서 우리 사회도 함께 변해야 되고 본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하는 재통합 모형. 현대 교정의 주된 이념, 주도적 이념이고 바람직한 부분의 이야기들이죠. 참고로 제가 학위 논문 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통합 모델의 기초에서 교정 패러다임이 잘 짜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교정사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 한번 바꿔볼까요? 바뀐 자료입니다. 재통합 모델과 교정사회. 재통합 모델에서의 교정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수용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예전에 비해서. 이 모델에 의한다면. 우선은 재통합 모델을 이해해야 되겠죠. 재통합 모델의 이란 그 의의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요. 재통합 모델의 리인테그레이션. 다시 통합한 우리 사회. 소셜 리인테그레이션. 다시 통합한다. 재통합한다.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재통합 모델의 기본적 가정은 범죄자의 문제를 범죄가 발생한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문제가 있대. 다시 우리가 재통합해야 된다. 범죄가 발생한 바로 그 사회에서. 그리고 사실 그러지 않나요? 범죄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아주 건너가 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행위 사형을 빼고는 다시 우리 지역사회로 돌아온다. 내 이웃으로 돌아오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지역사회가 범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회와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는 전제하에 이를 위해서 사회는 범죄자에게 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습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그리고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단어인데요. 재통합 모델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요. 사회도 함께 책임진단 말과 함께 더불어 범죄자가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범죄자는 일반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재통합 모델의 기본적 전제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재통합 모델은 철학적 기초로서 범죄자에 대한 복합적 인간관을 강조하고 복합적 인간관, 자유사론, 결정론, 뭐 이렇게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인간관 강조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형벌관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 재통합 모델에서는 범죄 행위를 심리적 질병으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범죄 문제마저도 각 개개인에 대한 인간의 문제들이다. 거기에 대한 기초로 해야 된다. 따라서 이 모델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신, 심리적 치료는 물론 사회적 학습 이론에 기반한 사회치료와 같은 과학적 초우 기법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개방화, 사회적 치료를 강조하는 외부 통군 작업, 기휴제도. 기휴제도는 알죠? 집에 한 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후제도는 일반 기후제도와 특별 기후제도가 있죠. 일반 기후제도는 생활을 잘하는 모범수에게 사회 정착을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잘 유대를 강화하고 출소 후에 어디 가서 일할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죠. 그 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 기후는 직계 좀비 속의 어떤 사망 문제 또는 자녀의 결혼. 예전에는 폭력계는 그렇게도 보내줬었어요. 아들의 입대, 군 입대 같은 경우도. 이처럼 지역사회와 연계된 처우가 지역사회에 연계된 처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죠. 또한 시설 내 범죄자 처우에서 교정당국과 수용자 사이에 교육적 관계가 정립돼야 되고 이러한 교육적 관계의 핵심은 소위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상호 신뢰가 이루어져요. 상호 신뢰? 이래야 어떻게 되죠? 타율적이 아니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자율적 어떤 책임의식. 이처럼 사회 재통합원들은 수용자의 그래서 이제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용자 자신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범죄자를 법 공동체로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용자가 예전에 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으로서 재편입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 교정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정 이념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유용성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고 오늘날 사회복귀적 처우 모델로서는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전제와 가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 Community Based Correction 강조하는 것.
즉 핵심적인 주요 강력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주요 강력 범죄자들은 뭐 선별적 무능화 시켜야 되겠죠. 제외하고는 그래도 지역사회의 교정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바깥 사회와 비슷하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야지 자율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설 수용이 어쩔 수 없는 일부 강력 범죄자에게도 가장 가능한 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 재통합 모델이다. 오늘은 사회 재통합 모델 여기까지 이해를 하도록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교정사회가 여기에 기초해서는 변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교정 영역에 대해서는 도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 공부할 걸 보고 가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좋은 봄날들 보내세요.